자, 필수 예제 15, 16, 15, 17, 18번.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될 텐데, 자, 이 세 개부터는 이제 좀 다른 스킬들을 요하기 때문에 쌤이 한번 끊었던 거였어. 자, 그러면 한번 15번부터 한번 차차 가보자. 9의 x승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놓고 얘 앞에 방정식이라고 했고,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그리고 우리가 구할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해석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방정식은 어떤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냐가 중요한 거야. 바로 이 여기 들어있는 문자는 x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은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은 미지수 x의 값이 될 거야.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해서 두근 알파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다? x가 알파인 거고 x가 베타인 거예요. 요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 문제를 풀면 우리는 얘를 3의 x승의 제곱으로 바라볼 거고, 얘를 3 곱하기 3의 x승으로 바라볼 거고, 1은 0이다로 바라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공통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t로 치환하면서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얘가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설정을 안 해놓으면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기 때문에 t는 알파다, t는 베타다라고 우리가 잘못 쓰게 돼요. 치환을 해놓고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버려. 그게 아니죠.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미지수인 x값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 t로 바꿨을 때의 방정식은 어떻게 설정하냐? 바로 여기에 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 3의 x승이 t란 말이야. 그럼 이 t가 근이 되려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근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t의 값이, 이 방정식의 t의 값의 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돼야만 할 거야. x의 근이 들어가야 t도 근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바로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말해서 문제에 주어진 두 근의 합인 거죠. 그렇다면 이 지수끼리 더해지려면 이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뭐 해줘야 되죠?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을 했다라는 것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곱했다는 뜻이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인 1분의 1인 1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승이 1 나왔다는 거거든. 3의 몇 승이 1이죠?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돼서 3의 0승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뭐다? 두근 알파 베타가 어떤 미지수의 값인지를 확정 안 하고 들어가서 t에 대한 치환을 한 후에 근을 알파 베타로 놓는다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x값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투근은 t를 3의 x승을 치환했기 때문에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지만 t의 근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t의 방정식의 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될 거야. 그래서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을 만들 수 있었다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 필수 예제 17번으로 넘어갈게. 자, 필수 예제 17번은 그냥 간단하게 식조작 문제인데 한번 가볼게. 2의 x승 더하기 3의 y 플러스 1승이 3이고요. 13이고요.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승 빼기 3의 y승이 문제에서 오래. 그래놓고 x값 알파와 y값 베타를 구해서 더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식 조작을 할 거냐면 쌤이 얘를 이 부분 쪽을 지수를 쪼개 볼게요. 다시 말해서 얘를 2의 x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y승으로 쪼갤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의 x승 빼기 3의 y승은 5다로 쪼갤게. 왜 쪼갰냐? 공통 부분이 보이죠? 근데 공통 부분이 두 개야. 공통 부분이 두 개일 때는 둘 다 따로따로 취한하는데 어떻게 취한할 거냐? 2의 x승을 라지 a로 취한할 거고요. 3의 y승을 라지 b로 취한할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죠? a 더하기 3b가 13이고요. 2a 빼기 b가 5가 될 거야. 그럼 둘을 미지수가 같게 해야 되니까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적어주면 2a 플러스 6b가 26이 되고 밑에 식은 그대로 적어줄게. 5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두 식을 빼게 되면 7b가 21이 되면서 b가 3이 될 거야. 자, b가 3이다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빼기 3이 넘어가면서 8 되죠? 2a가 8이니까 a는 4가 될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2x승이었고 b가 3의 y승이니까 얘 치환을 풀어줄게요. a가 누구였죠? 2x승. 다시 말해서 2의 x승이 4라는 거고 b가 누구였죠? 3의 y승. 3의 y승이 3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의 x승이 4가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바로 2가 돼야 되고 3의 y승이 3이 되려면 y가 1이어야 돼서 둘 더하게 되면 정답은 3이 되겠죠. 지금과 같이 공통 부분이 두 개일 때는 따로따로 뭐 해주자? 치환해서 풀어주자. 자, 그럼 이제 대망의 필수예제 18번으로 가볼게요. 매년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필수예제 18번과 같은 서술형 문제야. 글이 너무 많고요. 글을 읽어서 식 세우기도 매우 까다로워요. 그럼 어떻게 얘를 처리하는지,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지 한번 가볼게요.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승 마리로 변식한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한 마리가 X시간이 지나면 몇 배 된대? 한 마리에 몇 배가 된대요? A의 X승 마리로 증가된다 했으니까 한 마리가 A의 X승 배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마리를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배양을 했더니 몇 마리가 되었대? 80마리가 되었대. 자, 그럼 이 80마리를 잠깐 지워볼게요. 잠깐 지워보고 얘로 한번 가볼게. X시간이 지나면 A의 X승 배 증가한다 그랬어. 그럼 10마리가 3시간이 지났으니까 10마리에 몇 배가 증가해? X시간일 때 A의 X승배니까 3시간이면 X가 3인 거죠? 바로 A의 3승배가 증가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야? 80마리였던 것 뿐이야. 양변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A 3승이 8이 돼서 A가 몇이 돼버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바로 X시간 동안 2의 X승배가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문제 다시 돌아가서 10마리가 X시간 동안 증가하게 되면 10 곱하기 2의 X승배가 될 텐데 그게 몇 마리 되는? 2560마리가 되는 건 도대체 몇 시간 후부터냐 물어봤어요.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2의 X승이 256이 되고요. 256은 2의 8승이 되죠. 다시 말해서 밑길이 같으니까 지수길이 같다. 밑길이 같으니까 지수길이 내려서 같다 써주면 바로 8시간에 만에 10마리가 2560마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